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간혹 가다가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경제 추락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인의 소득은 낮아지고 있고 일본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정말 많습니다. 제 채널에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거리의 여성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말 놀라운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일본의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입국 금지 이유는 최근 급증한 일본인 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올해 5월 한국에서도 일어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제는 일본인이 돈을 위해서 한국으로 간다며 일본에서는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건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일본 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형태는 스와린보, 카부키초 최안쪽의 타친보 지역이 확대 중 오쿠보 공원 최신 르포, 도쿄에서 유명한 오쿠보 공원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님을 받기 때문에 유흥업소와 달리 수수료도 없고 파파카치 같이 SNS에서 등에서 관계성을 쌓는 귀찮음도 없어요. 시세는 오쿠보 공원에서는 1에서 1.5만엔 정도, 2만엔을 제시하면 고객 쪽에서 가격을 깎아요. 대중적인 소프라면 수수료 떼고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1시간에 1만엔 정도이기 때문에 고위험이지만 타임 퍼포먼스 면에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손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근무 시간도 가게 규칙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타친보 하면서 파파카츠 앱과 동시 병행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앱이면 3만엔, 교재 클럽이면 5만엔부터가 시세. 그쪽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친보 쪽이 손님 잡기 쉬우니까 두 가지는 서브로 하는 것이 딱 좋아요.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거리와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경찰 적발이 잇따랐기 때문에 오쿠보 공원뿐만 아니라 오쿠보 공원으로 이어지는 뒷골목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쇼쿠한 거리 안쪽, 오쿠보 공원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골목의 상가 건물은 데리에스에 대기소가 되어 있어 가부키초 안에서도 한층 어둡다. 오쿠보 공원 주변은 마사지 가게의 식당, 반파르테의 인기 가게 등이 붐비고 있어서 경찰 단속이 올 때는 그쪽으로 피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종사자들이 늘어나자 최근 가부키초에서는 경찰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은 이들의 활동 범위를 더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인 척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허용할 것인가? 실제로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정답일까? 가끔 단속하는 것만으로 없어질 리가 없잖아. 경찰이 올 때는 모두 흩어질 뿐. 호스트클럽, 지하 등의 금액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빠를까? 어느 쪽이든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 성병 중에서도 매덕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유흥업소 사람들은 성병 검사하는 것 같은데 거리 사람들은 검사하는 건가? 그것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손을 댈 수 없다. 철저하게 벌하지 않는다 라든가 경찰의 태만이라든가 하는데 이런 건 10명, 20명을 잡아도 내일은 그 인원수가 보완될 뿐이잖아. 적어도 사는 분에게도 파는 분에게도 가족이나 지인이 없기를 바랄 뿐. 보시는 화면이 도쿄 가부키초 주변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는 이런 거리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급증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자 오사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거리 여성 노 옐로우 로드, 눈에 띄는 도장은 손님 기다리기 어렵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거리에 노란 페인트를 칠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호텔과 음식점이 늘어서 있는 오사카시 키타구의 타이유지초의 거리에는 밤낮으로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턴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의 단속이 있지만 그때뿐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과 손에 잡힐 경찰서는 이전부터 가두범죄 대책으로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와 제휴해왔다. 이번에 이 연구소로부터 받은 조언이 행동경제학의 넛지 이론이었다.
살짝 민다는 뜻으로 전달 방법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사고방식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계산대 앞에 붙인 발자국 스티커도 이 이론에 근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계획을 감수하는 등 연구소 범죄예방연구실의 시마다 타카이토 실장에 의하면 주위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경계색으로 하는 것으로 노상에 머무르기 어려워지는 심리 효과가 전망된다고 한다. 시마다 실장은 효과가 나오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 각지에 참고가 된다 라고 말했다. 도로 개장은 오사카시와 조정한 후 11월에 시작해 연내에 완료 예정. 현재 주민으로 방범협회 지부장 후지노 마사후미 씨는 거리의 분위기가 나쁘면 관광객이 또 오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내년 오사카, 칸사이,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눈에 잘 띄게 합니다. 길에 서 있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가로등을 늘려 거리를 밝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낸다고 하니까 혹시 내년쯤 오사카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영상으로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이런 장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일본의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풍속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이상으로 남자 손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가로등 아래등 밝은 곳에 서 있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점포형이라도 가게 앞을 조금 어둡게 연출하는 편이 고객 유치에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객군 했을 때 어둠을 타고 걸어오는 사람은 100% 손님이었습니다. 자정전도까지는 가로등을 확실히 밝혀 밝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응용해 작은 파리를 쫓아낸다고 해도 그 자리에 오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실제로 작은 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후 고대 경제성장 무렵 일본도 아닌데 왜 작은 파리가 증가한 것일까? 그리고 그 작은 파리를 실제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이 전혀 빠져있다. 냄새나는 물건에는 뚜껑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일본인다운 발상. 이들을 없애도 지금은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SNS나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공적인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어둠을 더 깊게 만드는 건 아닐까? 오쿠보 공원도 마찬가지 상황. 호스트에게 바치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런 여성. 게다가 검거돼도 계속 반복한다. 사는 사람에게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니까. 순회 경비를 강화, 감시 카메라와 AI 도입, 확성기로 주의 환기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